이전 편을 꼭 보고 와주세요. 다음 날 원님은 산책을 하다가 콩쥐가 빠져 죽은 바로 그 연못에서 커다란 연꽃을 발견했어요. 원님은 연꽃을 꺾어서 화병에 잘 담아 방 안에 두었답니다. 그런데 팥쥐만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면 연꽃에서 손이 튀어나와 팥쥐의 머리를 잡아 뜯었습니다. 화가 난 팥쥐는 연꽃을 뜯어서 집 안의 아궁이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궁이에서 연꽃은 재가 되어 타버린 게 아니라 예쁘게 빛나는 구슬로 변해 굴러나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집에 방문한 노파가 구슬을 발견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노파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구슬을 벽장 안에 놓았어요. 깊은 밤, 노파가 잠에 들려고 할 때 구슬이 은은한 빛을 내면서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구슬에서 콩쥐의 영혼이 튀어나와 노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일 잔치를 열어 원님을 초대해주세요. 노파는 콩쥐의 부탁을 들어줘 생일이라며 잔치를 열었고 원님도 역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려 젓가락을 든 원님이 젓가락의 짝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소리쳤어요. 여봐라, 젓가락을 새로 내오거라. 바로 그때 콩쥐의 홀령이 튀어나와 말했어요. 젓가락 짝이 바뀐 것은 그리 잘 알면서 어찌 본인의 짝이 바뀐 걸 모르십니까? 콩쥐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원님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 팥쥐를 체포하고 관아로 끌고 가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팥쥐가 모든 죄를 실토하자 원님은 포졸들과 연못으로 다시 돌아가 콩쥐의 시신을 연못에서 건져냈습니다. 원님은 콩쥐의 시체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콩쥐가 다시 일어나 원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디 새어머니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원님이 대답했어요. 부인, 그럴 수는 없소. 그 모녀는 더 큰 벌을 받아야 하오. 팥쥐는 갖은 고문을 당한 뒤 온몸이 찢겨 죽는 형벌을 받았답니다. 원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팥쥐의 시체로 젓갈을 담으라 명했습니다. 팥쥐의 시체로 만든 젓갈이 만들어지자 원님은 이를 항아리에 담아 계모에게 전달하라 명했고 원님의 사자가 항아리를 들고 새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새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항아리를 열어 젓갈을 맛봤고 사자는 웃으면서 새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딸인 줄도 모르고 먹다니 죄가 하나 더 늘어났군. 사자의 말을 들은 새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원님과 콩쥐는 아이들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